너무 성급하게 애드립식으로 빠르게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호흡 늦추고 신중할 수는 없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업무 보고가 시작된 이래로 연일 즉석에서 받아든 이 검토 지시들로 부처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죠. 자, 어제 탈모 얘기했죠. 그리고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하라 라는 업무 지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했고, 또 국토부 업무 보고 때는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하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부 업무 보고 때 환단고기 논쟁 꺼내들면서 이거 또한 대통령실에서도 이 검토 지시 아니다라는 입장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안 파악 능력이 상당하고 네. 또 관심사가 방대하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니란 듯 보이는 네. 그런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부작용도 동시에 따른다고 보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탈모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각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도 있고 때문에 이걸 좀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 시각에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늘 우선순위 문제가 따릅니다. 정책 결정에. 왜냐하면 네. 건보 재정이라는 건 제한도 있어요. 희귀난치병이라든지 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그런 치료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것에 비교했을 때 이게 시급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 저걸 지시해버리면 기대감이 쫙 형성이 돼요. 네. 근데 해당 부처는 그렇게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어디까지가 급여 대상인지를 매번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거쳐야 되는데 왜 이게 결과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박수 받지만 네. 해당 부처 관료들이나 해당 부처는 일을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와 많이 다른 거죠. 때문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심사도 크고 또 대통령의 이제 뭐 생각도 굉장히 빠르고 하는 게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될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네.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다 공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업무 보고 생중계 때 벌어진 일인데,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그 당시에 공방에 벌어졌던 그때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여하원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실제로 그거는 업무가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고요. 실질적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고요. 혹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는지, 뭐 이거랑 연관돼서 조기 사퇴 가능성이 있으신지?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임기직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수조사 하라고 하죠. 책을 다 조사해라. 거기에 돈 끼워 나갈 수 있다. 밀반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책을 소지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입니다. 30%가 넘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10명이면 3명, 100명이면 30명, 1000명이면 뭐 300명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전수조사하면은 혼잡 우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학재 사장이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꼭 이학재 사장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노골적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퇴출 압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이학재 사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공기관에서 이제 장을 맡고 있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 종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일환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뭐 앞서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의학재 사장을 질책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고요. 전 국민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그 인천공항공사에서 우리 그 여행객들의 대기줄이 더 길어져야 되는 부작용도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이런 업무 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공개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지시를 했었어도 됐을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좀 그 현장 생중계 방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내밀하게 지시돼야 되는 행정 사항들도 저렇게 다 전 국민에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도어 스태핑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거기서 어떤 실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어 스태핑 끝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런 방식으로도 저렇게 계속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엄중하고 각 부처 장관들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부처 이 공무원들도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해가지고 만에 하나도 실수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의지는 뭐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오히려 대통령의 말은 더 무겁고 더 엄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